여러분, 솔직히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 나 조선시대 왕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넓은 궁궐, 산의 진미 가득한 수라상,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권력. 평생 누군가 시중을 들어주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 삶. 근데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선의 왕은 현대 직장인보다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황당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실제로 기록된 왕의 하루를 그대로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대부분 아직 꿈나라겠죠? 근데 조선의 왕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왕의 하루는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시작됩니다. 기상 신호가 울리면 왕은 즉시 일어나야 했어요. 좀 더 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승정원 승지들이 이미 대기 중이고 내시들이 새순물을 떠왔고 상궁들이 옷을 준비해 놨습니다. 왕이 늦게 일어난다? 그게 다음날 실록에 기록됩니다. 상께서 오늘 기침이 늦으셨다. 한나라의 군주가 늦잠 잤다는 게 역사서에 남는 겁니다. 조선의 왕에게 사생활이란 없었습니다. 비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수와 옷 갈아입기인데요. 이것도 혼자 못합니다. 상궁과 내시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왕의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왕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였어요. 옷을 갖춰 입은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출근이 아닙니다. 대왕 대비, 왕 대비, 왕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웃 어른에게 매일 아침 인사를 올려야 했어요. 대왕 대비 처소, 왕 대비 처소, 왕비 처소. 이 세 군데를 다 돌아야 합니다. 형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예법대로 절을 하고 정해진 문답을 나누고 정해진 형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게 매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왕이 아프나 안 아프나. 실제로 정조임금은 몸이 너무 아파서 문안 인사를 못 드린 날, 다음날 실록에 자세히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왕이 병원으로 문안을 생략하였다. 자, 문안 인사 끝났습니다. 이제 좀 쉬나요? 아니요, 경연이 시작됩니다. 경연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왕을 위한 강의입니다. 조선의 왕은 매일 신하들에게 유교 경전, 역사서, 정치 이론을 배워야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강의가 아닙니다. 경연은 하루에 3번 열렸습니다. 아침 경연은 조강, 낮 경연은 주강, 저녁 경연은 석강이라고 불렸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조강은 보통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열렸는데요. 타서 삼경, 자치통감, 조선왕조실록 같은 텍스트를 신하들이 읽어주면 왕이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왕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가는 신하들한테 바로 지적당합니다. 전하, 그것은 성현의 말씀과 다소 다르옵니다. 왕이 틀리면 신하가 고쳐줍니다. 그것도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실제로 연산군은 이 경연을 너무 싫어해서 자꾸 빠졌고 신하들이 계속 경연에 나오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연산군이 나중에 폭군이 된 이유 중 하나가 경연을 거부하면서 신하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연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조회. 왕이 편전에 앉으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쏟아집니다. 지방 수령의 보고, 군사 현황, 세금 현황, 가뭄 피해, 홍수 피해, 외교 문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담은 상소문. 이걸 다 왕이 직접 읽고 결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대로 치면 대통령이 장관들 보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국민 민원도 직접 처리하는 셈입니다. 특히 상소가 엄청났습니다. 조선시대엔 누구나 왕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었어요. 안반은 물론이고 심지어 백성들도 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상소가 많게는 수십 통. 이걸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안 읽으면 신하들이 또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아직 답을 내리지 않으신 상소가 23통 남아 있어옵니다. 거기다가 신하들 간의 다툼, 당파 싸움까지 중재해야 합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 붕당 정치가 심해지면서 왕은 노론이니 아민이니 하는 당파 싸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어요.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무 결정도 안 하면 양쪽에서 다 공격합니다. 사면 초과가 따로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점심시간엔 뭐 드세요? 편의점 도시락이든 구내식당이든 배달이든 혼자 편하게 혹은 동료들이랑 느긋하게 드시잖아요. 조선의 왕은요, 수라상 수일하청이 들어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상공들이 줄지어 음식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 수라상은 기본이 12첩 반상입니다. 밥만 2가지, 국만 2가지, 여기에 온갖 반찬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왕이 수저를 들기 전에 기미상공이 먼저 음식을 맛봅니다.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왕은 밥을 먹을 때도 독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라를 드시는 동안에도 신하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올립니다. 밥 먹다가 국정을 논해야 합니다. 전하, 평안도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사옵니다. 숟가락 내려놓고 보고를 들어야죠. 식사 시간조차 온전히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병연인 석강이 끝나면 이제 하루가 끝날 것 같죠? 아직입니다. 저녁에는 야대라는 게 있었어요. 밤에 신하들을 불러서 추가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세종이나 정조 같은 부지런한 왕들은 야대를 아주 즐겼습니다. 밤이 깊도록 신하들과 토론하고 책을 읽고 정책을 구상했어요. 세종대왕은 어찌나 밤새 책을 읽었는지 눈이 너무 나빠져서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상께서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시니 옥체가 심히 염려되옵니다. 왕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왕이 침전에 드는 시간은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왕의 잠자리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빈이나 후궁 중 누구의 처소로 갈 것인지가 내명부에 의해 조율되었고, 심지어 침전을 지키는 내시들이 새벽 내내 문 앞을 지킵니다. 잠자는 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왕은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 왕은 혼자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려면 수백 명의 호위 인원과 사전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냥 나오네 바람 쐬러 나갈게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왕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소라상에 올라오는 음식은 모두 정해진 규정이 있었고, 왕이 특정 음식을 너무 좋아하면 신하들이 간합니다. 전하, 해당 음식을 너무 즐기시는 것은 옥체에 해로울 수 있어옵니다. 세 번째, 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왕권과 신권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였어요. 왕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 세 기관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결정을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게 이들의 공식 업무였어요. 연산군이 이 3사를 폐지하려다가 결국 쫓겨난 것 아시죠? 그만큼 조선에서 왕의 권력에는 견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선왕 27명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 17세입니다. 현대인 평균 수명의 절반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왕은 매일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고, 정치적 스트레스는 극심했으며 궁궐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으니 운동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선시대의 의술의 한계, 몸이 아파도 어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왕들이 30, 4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은 17세, 예종은 20세, 인종은 31세.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사람을 갈아넣는 자리였는지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왕의 하루 어떠셨나요? 새벽 5시 기상부터 시작해서 문안인사, 경연, 조회, 수라, 야대까지 단 하루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던 사람. 밥 한 끼도 혼자 편하게 못 먹고 잠 한숨도 마음 편히 못 자고 죽어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선왕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왕들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라오는 즉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